극한호우가 2번이나 덮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의 북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업무 시간에 놀이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광주 전남을 찾아 호남의 숭고한 희생 헌신에 보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의 내일을 위한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본격적인 호남 챙기기의 선봉 역할을 할 호남특위위원장으로 서삼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도로망 확충 등 호남 발전안을 빨리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남 여수산단의 여천 NCC 3공장이 수년째 적자를 못 버티고 오늘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재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두 차례 극한호우로 삼터가 초토화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 지금도 주민들은 진흙 속에서 집과 가게를 다시 일으키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지역의 경찰서 안에선 웃음과 박수가 터지는 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의 무게를 함께하기는커녕 한가한 여흥에 시간을 쏟는 경찰의 모습에 주민들은 정말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게 맞느냐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양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북부경찰서 내에 있는 광주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 사무실. 경찰 업무가 한창일 시간이지만 문 밖으로 함성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총경인 A 과장이 주관한 간담회란 이름의 놀이판입니다. 10여 명이 참여한 이름뿐인 간담회에서 업무 논의는 없었고 A 과장이 사온 복권을 나눠주기 위한 룰렛과 뽑기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곳 북구는 수해 복구가 한창인데 놀이에 초점을 맞춘 간담회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북구는 극한호우에 2번이나 침수돼 수백억 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웃고 떠드는 이름뿐인 간담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신안동은 어떻게 보면 여기 상갓집 아닙니까? 유관기관 아닙니까? 뭐 부서가 틀린다 하더라도. 경찰 관계자는 다른 팀 회의가 딱딱했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나씩 발굴해오라고 지시했다며 회의 때 준비한 게임에 대해 발표까지 했다며 갑질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의미지 뭐 게임하고 뭐 그런 게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잖아요. 수해 복구에 다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특별재난 지역에 담당 경찰서에서 벌어진 놀이판.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놀이판을 벌일 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찾아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남의 내일을 위한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무안의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다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빚진 마음을 보답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시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상설특위로 신설된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해서 정부와 협상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수건 사업들 가운데 전남 공공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 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정청래 대표는 방명록에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끊어야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 지역 폭우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인 호남 챙기기의 선봉 역할을 할 호남특위위원장으로 서삼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이끌게 될 서삼석 의원을 이영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궁금한데요.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당 지도부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정청래 당대표께서 주창하고 주장해 오셨던 것처럼 호남에 대한 배려의 연장선상에서 저를 지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당과 지역을 위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 이어서 호남특위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되셨습니다. 호남특위 어떤 조직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당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또 부족한 이 사람에게 그 또 위원장 자리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당 대표께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희생과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구성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열악한 인프라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산업 체계의 구성, 또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컬어졌던 광주, 전남, 뭐 전북 이런 그 지역민들에 대한 그 보상, 또 특히 인구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 또 농수축 산림인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표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상설 기구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되 우선은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대표께서는 금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둘러라 하는 그런 그 지식이 또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호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곳 무안공항도 마찬가지고 지역 내에서도 이견이 일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이견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문제도 저희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을 완료한다면 사업으로 채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 부처로 인한 TF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TF 활동 추이를 보고 저희 특위에서 언급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의 국회의원에서 이제는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과 국회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지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이렇게 많이 믿어주시고 또 키워주셔가지고 서삼석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우리 영암, 무안, 신안 지역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한한 그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충분히 다 이렇게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갚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 민주당을 또 전국을 또 때로는 전남을 커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마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서운하더라도 애교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서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광주를 전국 최초 재난안전 예방 시범도시로 지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근 국정기획위원회 재난안전소위 위원장은 오늘 광주 서구 양동과 북구 신안동 수해 현장을 살펴본 뒤 홍수 예방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수해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재난안전 예방 시범도시 사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식당 불친절 논란과 숙박업소 비위생 문제로 홍역을 치른 전남 여수시에서 이번엔 유명 음식점 잔반 재사용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교동의 한 장어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음식 숙박업소 관련 서비스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수 지역 음식, 숙박업소 업주 200여 명도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친절 서비스와 정직한 가격, 쾌적한 환경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남 여수산단의 여천 NCC 3공장이 오늘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자체 구조조정에 나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석유화학 업계에 재편을 약속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국정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DL케미칼과 하나솔루션 합작사인 여천 NCC. 오늘부터 여수 3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3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에는 49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4년 연속 적자인 상황.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현실 앞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저기 있는 직원들을 1공장으로 중간에서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여수산단 전체 매출은 2년 새 14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미 LG화학은 지난해 봄부터 일부 라인 운전을 멈췄고 롯데케미칼 2공장도 같은 해 말부터 일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활로를 찾고자 공장 가동을 멈추고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자국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 지역 재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전남 제조업 생산의 65%, 지방세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여수산단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가 된 형국입니다.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잃고 어려운데 지금 한 3년서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국정 과제로 채택돼서 우리 지역에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이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 전남 공약으로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에 재편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어느 때보다 정부 주도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12일과 13일 SRF 배출구와 부지경계 등 두 곳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SRF 3층 옥상에 있는 배출구에서 검출된 복합악취가 기준치 500을 넘는 699가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광주 남구는 SRF 운영업체에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도 내릴 예정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복귀 3경기 만에 또다시 부상을 당하며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오늘 김도영이 병원 검진 결과 좌측 햄스트링 근육 손상을 받았다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남은 기간 휴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은 전날 롯데와의 경기에서 수비 과정에서의 실책을 만회하던 중 좌측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됐습니다. 이로써 김도영은 지난 3월 개막전 좌측 햄스트링과 5월 우측 햄스트링에 이어 올 시즌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불운을 당했습니다.
전남 지역 도서관에 이어 광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리박스쿨 관련 도서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 도서관 한 곳에서 리박스쿨의 역사 왜곡 도서 3권을 비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광주 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추천사를 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시 교육청을 향해 리박스쿨 관련 도서 구입과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개최됩니다. 해남군과 LPGA, BMW 코리아는 오늘 파인비치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LPGA 투어 32개 대회 가운데 국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대회를 해남 파인비치에서 개최하기로 공식 확정했습니다.